쓰러진 상대에게 추가타를 넣는 대신 쿨하게 돌아서는 사나이. 격투계 핵펀치 KO의 대명사인 그는 바로 모두가 사랑하는 남자 마크 헌트입니다. 사모아인을 대표하는 파이터로서 상식을 뛰어넘는 맷집과 무시무시한 한방 파워를 갖춘 그는 올곧은 그의 성격처럼 약물 파이터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선수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외로이 앞장서서 싸우기도 하는데요. 국내에 특히 팬이 많은 마크 헌트 선수의 특집 방송을 저희 차도르 채널에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길거리 싸움꾼이 세계적인 파이터가 되는 영화 같은 이 스토리를, 그의 기나긴 여정을 천천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TVN 스포츠 UFC 해설위원이자 격투기 유튜버인 차도르입니다. 차도르 채널 멤버십 가입하셔서 유튜브 닉네임 옆에 생기는 글러브 아이콘을 포함하여 다양한 혜택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수익금은 UFC에 진출할 재능이 있는 국내 선수에게 전달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974년 3월 23일 뉴질랜드의 남오클랜드에서 사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마크 헌트. 제가 25년 동안 거주한 뉴질랜드, 또 굉장히 반갑네요. 사실 뉴질랜드는 굉장히 평화롭고 또 자연이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한 나라인데요. 하지만 그런 평화로운 이미지와는 다르게 사실 뉴질랜드에는 가정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마크 헌트는 입에 담기 힘든 수준의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인간이길 포기한 아버지와 그의 동조한 어머니로 인해 상상 이상의 끔찍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요. 몇 살 때부터 시작됐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헌트를 포함한 사남매는 아무런 이유 없이 끔찍한 폭행에 시달렸고 그 구타의 수위는 온전히 전해드릴 수 없을 만큼 잔인했죠. 헌트의 아버지는 빗자루, 전선, 세탁기 호스 등을 이용해서 체력이 남지 않을 때까지 아이들을 때렸고 온 체중을 실어 주먹으로 가격한다거나 밧줄로 묶어 거꾸로 매단 다음 등가죽이 벗겨질 때까지 채찍질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헌트의 누나는 매일같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었지만 동생들을 향한 보복 폭행이 두려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이 모든 것들을 어머니가 알고 있었음에도 오로지 방관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좀 상당히 빡이 치네요. 이런 환경에서 헌트와 남매들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었습니다. 헌트의 누나는 동생들의 도움으로 집에서 탈출할 수 있었지만 그의 형제들은 정신분열증에 시달리거나 은둔형 외톨이가 되고 말았죠. 헌트는 이런 자신의 가정사를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여러 번 언급했는데요. 최근에는 SNS를 통해서 아직도 아버지 관련 악몽을 꾸고 있으며 심지어 꿈속에서 아무리 많이 아버지를 죽여도 계속해서 나타나 자신을 괴롭힌다며 호소를 하기도 했었죠. 진짜 팬으로서 가슴이 찢어지네요. 아무튼 아동학대의 피해자였던 헌트는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갔다고 하는데요. 10대 시절 불량 학생들과 어울려 지내던 그는 절도와 폭행으로 2번이나 교도소를 가게 되었고 누군가와의 정서적인 교감을 한다거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일에 대해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랬던 헌트가 격투기 선수가 되게 된 이 이유는, 그 과정은 엄청난 우연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클럽에서 일을 하던 중 친구가 몰매를 맞는 것을 목격하고 그를 구하기 위해 싸움에 뛰어들자마자 순식간에 3명의 거구들을 쓰러뜨려 버린 것인데요. 그러자 이를 지켜보고 있던 옆 클럽의 바운서가 헌트에게 접근하였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샘 마스터스로 격투기 트레이너이자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오기 전에 헌트를 재빠르게 화장실로 데려간 마스터스. 그는 헌트의 놀라운 신체 능력을 보고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당장 다음 주에 있을 무에타이 시합에 출전해보라는 것이었죠. 당시 격투기에 대해 무지했던 헌트는 무에타이라는 단어조차 몰랐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제안을 수락한 그는 겨우 일주일을 연습한 다음 승리를 거두었고 파이트머니 대신 맥주 6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계기로 샘 마스터스와 함께 킥복싱 훈련을 시작한 마크 헌트. 운동에 재미를 붙인 그는 시드니로 이주하여 기초를 쌓았고 이후 체육관을 옮겨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선수 활동을 시작한 그는 빠른 시간 안에 14승 5패의 성적을 거두는데요. 그렇게 오세아니아 지역 대회에서 승을 쌓고 있던 마크 헌트에게 당시 세계 최강 격투기 단체 K1에 출전할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지역 대회인 오세아니아 8강 토너먼트에 출전한
마크 헌트. 그는 최약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결코 만만치 않은 선수들을 모조리 격파하고 결승전을 시원한 KO로 장식하면서 K1 진출과 동시에 토너먼트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달성합니다. 그럼에도 당시 헌트의 기량은 프로 킥복서보다는 싸움꾼에 가까웠는데요. 발차기 동작 하나에도 어색함이 엿보였던 반면 단단한 맷집을 앞세워 뚫고 들어가 거침없이 주먹을 휘둘렀고 본능적으로 타이밍을 캐치하는 모습에서 헌트의 격투기 재능이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해 펀치와 킥의 조화가 필수인 킥복싱 시합에서 발차기를 완전히 배제하고 돌진과 펀치로만 승부를 보는 헌트의 스타일은 이때까지 단 한 번도 K1에서 볼 수 없었고 무제한급이라고는 하지만 선수들의 평균 체격이 그리 크지 않았던 당시 사모아인의 특유한 모습을 지닌 헌트의 체격은 부족한 기술을 상쇄시키기에 충분했죠. 그렇게 굵직한 뼈대에서 나오는 펀치력과 타고났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KO 감각으로 K1 진출 이후 8승 1패를 기록한 마크 헌트.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바로 헌트의 운동량이었습니다. 평소에 운동 자체를 굉장히 싫어했다고 하는 그는 시합을 코앞에 두고도 힘든 훈련은 거의 하지 않았고 줄담배를 피우거나 폭음을 하는가 하면 하루 종일 비디오 게임에 몰두하거나 도박에 빠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헌트의 생활 방식은 얼마 가지 않아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베테랑 후스트의 능구렁이 운영에 덜미를 잡힌 그는 KO로 제압했던 피터 그라함에게 마저 근소한 차이로 패배하게 되고 슬슬 각성하기 시작했던 레이 세포에게도 패배하면서 순식간에 3연패에 빠지고 맙니다. 그럼에도 헌트는 레이 세포와의 시합으로 더욱 유명세를 떨칩니다. 아무것도 재능거 없이 KO만을 노리고 주먹을 휘두르던 두 사람은 짜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턴을 오가며 공방을 거듭하고 세포의 기교와 헌트의 우직함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역사상 전례 없는 명승부를 연출하게 되죠. 특히 가장 압권인 것은 서로의 맷집을 자랑하듯 대놓고 안면을 열어주는 장면이었는데요. 끊임없는 펀치 공방으로 교감을 나누던 두 선수는 서로를 향해 포효하며 한 사람씩 주먹을 던지기 시작했고 끓어오르는 피를 숨김없이 표현하는 헌트의 모습은 그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싸움에 임하는지를 알 수 있게 했습니다. 비록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놓쳤지만 이 한 경기로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헌트. 그리고 그가 맞이한 상대는 커리어 최고의 전성기를 맞은 제롬 르 벤너. 이미 헌트에게 1패를 안겨준 벤너는 월드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1순위로 꼽히는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경기, 초반부터 기세를 잡아가는 벤너. 헌트에게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는 벤너는 조금 더 움츠러지지 않으며 압박을 펼칩니다. 평소와 다르게 링 중앙을 빼앗기고 수세에 몰린 헌트. 날카로운 스트레이트가 장렬하자 당당하던 헌트도 뒷걸음질을 치게 되고 좀처럼 유효타를 가져오지 못하면서 답답한 흐름이 계속됩니다. 과감하게 치고 나가보지만 오히려 잡매만 얻어맞는 헌트. 코너를 등진 채 도발해봐도 소용이 없고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허투루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승부수를 띄우는 헌트. 이를 악물고 던진 라이트가 관자놀이에 적중합니다. 펀치 한 번에 입장이 뒤바뀐 두 선수. 헌트가 태풍처럼 휘몰아치는데요. 위빙으로 흘려내지만 쉬지 않고 쏟아내는 헌트. 이때 리드미컬한 원투가 모두 깨끗하게 들어가고 그대로 정신을 잃으면서 기가 막힌 역전극이 완성됩니다. 어렵게 흘러가던 분위기를 단 한 번의 펀치러시로 뒤집어낸 헌트. 그는 이어지는 4강전에서 스피드로 유명한 스테판 레코를 상대합니다. 그리고 헌트는 킥복싱에 대해 완전히 적응을 마친 듯한 기량을 보여주는데요. 한층 날카로워진 펀치 압박으로 상대의 로우킥을 제어하던 헌트는 중간 템포를 쉬고 들어간 훅2 한 방으로 그림 같은 다운을 얻어내고 연이어 베테랑 레코를 무참하게 박살내면서 판정 승리에 성공합니다. 이어지는 결승전의 상대는 극진 가라데의 전설인 파울로 필리오. 피터 아츠와 알렉세이 이그나쇼프를 꺾고 올라온 그는 헌트와 마찬가지로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가라데 선수답게 발을 손처럼 사용하는 필리오. 그러나 헌트의 펀치 압박에 주눅이 들어버리면서 발차기에 힘을 실지 못합니다. 가볍게 던져본 바디2를 타고 들어가 응징하는 헌트. 정면 승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필리오가 극단적인 아웃파이팅을 시전합니다. 생각보다 까다로운 발차기에 좀처럼 타이밍을 잡지 못하는 헌트. 상대의 두터운 가드에 자꾸만 막혀버리고 필리오 역시 굵직한 유효타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10초 사인이 울리자 마지막 힘을 다해 풀스윙으로 몰아붙이는
되는 헌트. 판정단이 우열을 가리지 못하면서 연장전에 돌입하고 헌트의 우직한 돌격이 그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K1 입성 2년차에 월드 그랑프리 우승이라는 엄청난 대기록을 만들어낸 헌트. 독보적인 스타일과 캐릭터로 단숨에 슈퍼스타의 자리를 꿰차게 된 그는 K1에서 밀어주던 나카사코 치요시를 시원하게 격파하면서 더욱 인기가 치솟게 됩니다. 그렇게 헌트의 질주가 계속되던 이때 또 하나의 슈퍼스타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는 바로 불꽃 하이킥으로 웬만한 선수는 모두 격침시켜버린 미르코 크로캅이었습니다. 당시 절정의 기량으로 K1과 프라이드를 넘나들기 시작하던 크로캅은 여태껏 헌트가 만나본 선수 중에 가장 강한 상대임이 분명했습니다. 맷집과 펀치력을 지닌 헌트와 온몸이 무기인 크로캅의 대결. 두 사람은 마치 진검을 들고 싸우는 것처럼 조용히 숨을 고르다가 무섭게 돌변하여 일합승부를 펼칩니다. 스트레이트 타이밍을 기다리는 헌트와 이를 카운터 치려는 크로캅은 포인트 타격을 완전히 배제한 채 오로지 KO 한 방에만 집중하고 다양한 옵션을 가진 크로캅이 조금이나마 주도권을 가져가죠. 그리고 헌트는 사모아인의 맷집이 얼마나 불가사의한 것인지 만천하에 드러내는데요. 크로캅의 하이킥을 정면으로 얻어맞았음에도 금방 정신을 차린 헌트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직하게 싸움을 이어가고 반복되는 정타에도 흔들리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사모아의 괴인이라는 자신의 별명을 관객들에게 확실히 각인시켜줍니다. 그럼에도 느린 발과 킥 공격의 부재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아쉽게 패배를 맞이하게 된 헌트. 다음 경기에서 제롬 르 벤너와 3차전을 가진 그는 잽잽2 타이밍이 완전히 읽히면서 다운을 헌납하고 이어지는 엄청난 폭격에 KO 직전까지 몰리게 됩니다. K1 최강의 화력인 벤너의 파상 공세에도 꿋꿋이 버텨내는 헌트. 쏟아지는 타격 세례를 온몸으로 받아내던 도중 마지막 힘을 짜낸 혼신의 일격이 그림같이 들어가고 벤너의 거대한 몸이 링 바닥을 향해 맥없이 쓰러집니다. 그러자 끝을 보기 위해 무심하게 걸어가는 헌트. 이때 사각을 잡는 벤너의 움직임이 작은 기회를 만들어내고 하이킥의 가드를 뚫고 충격을 전달하자 다시 한번 역전극이 펼쳐집니다. 헌트의 라이트를 발을 붙이고 맞받아 쳐버리는 벤너. 깎아치는 펀치를 얻어맞으면서도 끝까지 저항하는 헌트. 두 선수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링 중앙에서 주먹을 날려대고 회심의 하이킥 한 방이 드디어 명승부의 결말을 맺습니다. 이렇게 상위권 선수들에게 발목이 잡히면서 어느새 2연패를 당해버린 헌트. 그럼에도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월드 그랑프리 파이널 무대에 진출한 그는 개막전에서 마이크 베르나르도를 상대하고 4라운드 동안의 경합 끝에 본선행 티켓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8강전에서 만난 상대는 지난해 4강에서 부딪혔던 스테판 레코. 패배의 서름을 씻어내기 위해 나름대로 레코가 분전을 펼치지만 체중 차이가 여실히 나타나면서 조금의 데미지도 입히지 못하고 스트레이트를 씹고 들어간 헌트의 레프트 훅이 레코의 영혼을 빼앗아갑니다. 체력 관리가 중요한 원데이 토너먼트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4강전에 진출한 헌트. 2년 연속 WGP 우승이 가시권으로 들어온 이때 운명처럼 제롬 르 벤너와 4차전이 성사됩니다. 상대 전적 1대2로 열세에 놓여있지만 결코 호락호락하게 물러난 적이 없던 헌트. 그런 헌트에게 호되게 당한 바 있는 벤너는 리치의 우위를 적극 활용하여 평소보다 차분한 운영을 선보이고 헌트의 약점인 로우킥을 살려주자 옵션이 많지 않은 헌트가 답답해하기 시작합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섣부르게 들어가지 않는 벤너. 클린치로 변수를 차단하자 헌트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호쾌한 펀치 연타마저 가로막혀버립니다. 결국 다리에 쌓인 데미지를 극복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헌트. 기세를 완전히 잡은 벤너가 싸움꾼 모드로 돌변하고 배틀 사이보그라는 자신의 별명처럼 거친 타격쇼를 보여줍니다. 얼굴로 하이킥을 받아내는 미친 맷집을 과시하지만 승부를 뒤집어내지 못하는 헌트. 베테랑의 노련한 운영에 완전히 놀아나 버리면서 벤너와의 만남 중 최악의 경기를 치릅니다. 이렇게 2연속 WGP 우승 도전이 허무하게 끝나버린 헌트. 다음 경기에서 게리 굴리치를 만난 그는 굉장히 의아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직 펀치밖에 없는 굴리치에게 상성상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그는 생각보다 우위를 가져가지 못했고 날카로운 타이밍마저 모두 사라진 것이죠. 이에 대해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아마 제롬 르 벤너전의 무기력한 패배로 운동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는 5라운드 판정으로 헌트가 승리했지만 굴리치가 이겼다고 봐도 이상할 게 없는 내용이었고, 이 시합에서 헌트의 경기력은 K1 진출 이래 최악의 기량임이 분명했습니다. 정말 킥복싱에서 드러난 그의 명확한 한계가 헌트의 의지를 꺾어버린 걸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헌트는 이 경기 이후 돌연 종합격투기로의 전향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겨우 1년 만에 이때 당시 세계 최고 격투기 무대였던 프라이드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같았던 마크 헌트의 종합격투기 도전, 특히 그 유명한 효도로와 마크 헌트의 경기도 이때 탄생하죠. 그렇다면 헌트의 격투기 인생 2막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이어지는 마크 헌트의 2부 영상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